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여담이지만 안경테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네,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 걸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꼭 나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목도 언젠가 갑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 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조정 가능성 미국 시장의 뭐 지속적인 향후 몇 개월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요번에 14,800까지 그렇죠. 떨어졌어요. 네. 14,500과 15,500을 6개월 동안 지그재그. 그래서 거기도 종목을 잘 찍어야 되는 그렇죠. K자장이 더 극대화될 것 같아서 서학개미 되시는 분은 네. 트레이딩을 할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테슬라는 팔자 보면 들어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요번에 880불까지 찍었고 1200불 기대하지 마시고 한 1100불까지 대반등 줄 때 같이 비트코인도 같이 5500과 5700이 요번에 직전 저점 거기에서 5600까지 빠졌다가 돌아서고 있거든요.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좀 관련 뭐 연관이 상징적인 있으니까. 것도 있지만요. 그거를 바로미터로 연결된 그 뭐랄까 투자의 척도를 삼는 에너지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네. 대응하는데 네. 문제는 요번 대반등 줬다가 다음 파동이 이제 조심해야 될 그건 네. 내년 3월에서 5월일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 없고 네. 그냥 요번에 눌림목대 잘 사신 분은 트레이딩을 잘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예, 갑니다. 가죠. 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떨어진 네. 칼날 잡으신 분들은 굳건하게 가실 분 가시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 전략을 네.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1월 달이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배당락 이후에. 1월. 네, 그러니까, 지금 29일이 배당락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구만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12만 5천 원까지 네. 하니까 거의 38%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15만 원을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에너지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계 자금의 M&A성 매수. 오늘 오후 늦게 좀 속보가 나왔던데요. 중국에서 인텔 그거는 그쪽, 옛날 네. 그 허가 받은 거일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이제 국가 하나 중국 남아있던 국가가 이제 허가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고. 그래도 재료가 될 거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 펀드 속에 숨어 있는 걸 엄블렐라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저는 그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놓을 리가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네. 지금 그걸 본인들이 기술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다 따라오지도 격차를 할 수도 없을 거고 SMIC 그 기준 딱 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금융시장 키워갖고 M&A 자 그래서 이 홍콩 시장을 숏을 치고 그쵸. 베이종 지사 롱을 보는 이유가 네. 이 홍콩이 전 세계의 금융 파이프라인이 아직도 그 앵글로색슨계나 영국 여전히, 이런 네. 에너지가 있고 HSBC라는 하나의 거대 금융 조직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의 본토 자금으로 어느 정도 그게 저는 그 피양보험이 중심이 될 것 같고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거가 되는데 저는 빨라야 10년 걸릴 것 같아요. 빨라요. 야, 빨라요. 만만히. 그러니까 만만히 전략으로 이게 이제 70년도에 이제 달러 패권이 5.1달러 되면서 네. 지금까지 왔던 그 과정에서 그 유택이나 그 금융 뭐랄까 조직들이 만든 헤지펀드 전략이 네. 지금 중국이 그대로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타켓이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SK 하이닉스를 그냥 이 간단히해서 업황이나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지만 네. 제가 제시하는 시각도 한번 깊게 한번
국가와 국가 간의 전력 사업, 그 주도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인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끌고 가기는 심지어 미국이 계속 지금 딴지 걸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 반도체라는 건 이게 큰 또 장치 산업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 중국이 플랜을 짰을 때 이러한 싱크탱크 쪽에서는 분명히 하이닉스 지분 확보 전략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뭐 한 몇 년 지나서 SK 하이닉스 대주주의 무슨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무슨 펀드라든지 이게 딱 보면 뭐 아니면 진짜 블랙록이 딱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삼성전자 같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 게 외국계가 갑자기 5% 신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세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좀 더 될 미래지향적인 예. 시각으로. 그래서 이게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 여러분들 1년 전에 제가 2020년, 요 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는 없었고 네. 이때쯤에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년 전에 하셨던 내용을 이제 좀 복귀해주고. 1년 전에는 네. 제가 주간 전망대에 아. 이진우 소장님이 네, 하신 네. 거를 제가 그때 주간 전망대를 하면서 이제 12월과 1월 달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한 20조에서 30조를 팔 테니까 여러분들 엑스트하십시오. 그때 그 시나리오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EM ETF거든요. 이게 네. 블랙록이 아시아 쪽을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차트 우상향 흐름이 진짜. 이야, 요때 보시면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때 상징적으로 11월 3일과 요 코스를 왜 했냐면 이때 엔트 상장 시도했다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흔들렸던 시점이. 예, 그때 요때 흔들었어요. 네. 근데 이걸 치고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1월 달까지 이때가 이제 요때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56,000원, 여기가 이제 96,000원 이런 에너지였고 소부장, 바이오 이런 게 주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타이거 메타버스 ETF의 그 순위 보듯이 이것도 한번 그 시각으로 제가 이때 알리바바가 8 이렇게 알리바바 1등, 그 다음에 텐센트 2등. 네. TSMC가 3등, 삼성전자가 4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불 들어오면 요 순서 비율대로 쫙 사지겠죠. 저게 그러니까 1년 전 11월. 예. 네. 11월 19일 날의 네네. 포트의 비율입니다. 네. 엔트 상장 불발됐는데 알리바바가 그때 알리바바를 기준으로 해서 1등 만들면서 ETF를 쫙 올렸거든요.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1월 6일 날 근데 알리바바가 계속 1등. 이제 올해 1월이 됐던 아니요, 거예요. 그렇죠. 금년 그러니까요. 1월. 2021 2021년 네. 1월. 이때 이제 그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때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네. 요때죠. 요때 거의 50 최상단에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알리바바 1등, 텐센트 2등, TSMC 3등, 요게 4등, 삼성전자. 그리고 비슷한 흐름. 예, 네. 계속 유지하다가 1월 말부터 이제 바뀝니다. TSMC가 1등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군요.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노이즈들 나오고 마인 사태 나오고 맞습니다. 뭐 등등등등 이런 에너지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요게 또 그때 2월 3일 때 이제 알리바바 근데 여기서 왜 또 요거 비교하면 비중이 줄어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갑자기 비중이 줄면서 움직이고 이때 이제 알리바바 주가 보시면 12월 달 여기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네. 수치를 보시면 이게 많이 고점이 300 이게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라
300 홍콩 달러가 230 빠졌다가 242. 이때 이것도 막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텐센트가 보시면 이때 이제 10월 정말. 이때 이거 보시면 네. 이것도 홍콩에 있는데 이제 767 홍콩 달러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최고점에서 예. 좀 흔들고 내려오고. TSMC도 네.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걸 왜 지금 비교 안 하면요? 네. 이게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대표님? 오늘 종가입니다. 아, 차트가 이제 1년 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그려지는군요. 됐죠, 뭐. 그러니까 300불짜리가 지금 114불. 얼마나 끔찍한지 이 시가 우리나라 같으니까 간단히 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간단히 해서 반 토막 이상 됐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마인 사태 이후에 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 중국에 관련된 에너지가 뭐 어떤 면에서는 이 공산당의 그 공동 부유 전략이나 시진핑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정책 하나에 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 가까이 돼버리는 상황. 그리고 계속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정부가. 네. 텐센트도 보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개별 종목 급락한 거가 비슷해요. 국가의 정책이 그러면서 이제 TSMC는 이게 뉴욕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건 또 조종했지만 견조하게 예, 그래도. 비교 네. 대비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 이제 96,000원에서 84,000원인데 우리도 68,000원까지 빠졌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배열을 한번 봤어요. 네. 이제 EM 지수가 50불단에서 놀던 게 지금 이게 완전히 신저점. 왜냐하면 1, 2등이 홍콩 이게 이제 홍콩 시장 급락한 거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상위 종목에 알리바바, 텐센트가 빠지니까 이게 이걸 감각적으로 11월 30 우리가 2,800대 있던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네. 신저점이 나온 거죠. 그나서 돌리거든요. 그때 이제 구성성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TSMC, 텐센트, 알리바바가 3등이에요. 네네. 그리고 4등이 삼성전자인데 저건 계속해서 좀 저 사- 위치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4등 유지인데 비율이 증가해요. 이거 최고 저때가 3.4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3.8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11월 달부터 매수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는 것도 이것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산타 랠리라고 하잖아요. 예. 대표님 근데 어떤 분이 삼타 랠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가니까 예. 어쨌든 반도체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위주로 뭔가 랠리가 어쨌든 오고 있다라는 거를 그거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산타는 없어도 삼타는 삼타는 있네. 있다. 와 좋은 예. 표현을 예. 삼타 해주셨는데 랠리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랠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4, 5만 원 찍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뚫으려고 그러면 사실 요번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네. 그 1,000원이 잘못하면 이 600원. 네. 한두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전자 살짝 찍은 것 같고 안 돼요. 8만 2, 3천 원 정도까지 안착으로. 다 치고 네. 얘만 혼자 가면 또 안 돼. 네. 거래대금 증가시키면서 자동차도 같이 거래해서 전차 군단 딱 치고 나가고 그래야 환율이 떨어지면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데 네. 지금 뭐 8조 9조 시장에서 3타만 가면 이건 또 끔찍해요. 딴 게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해. 그 희생양이 주변 시가상위 종목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거래 대금이 문제고 음.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제일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가 있습니다. 달러 베이스의 네. EWY입니다. 네. 이번에 많이 짚어주시죠. EWY를 보시면 네. 지금 11월 달 저점 부근까지 빠졌다가 살짝 돌리고 있어요. 네. 이게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1170원이 요즘 환율 1190원.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쵸. 네. 이달 말에 또 한미 통화에서 끝난다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은행께서는 또 터키에다가 또 통화 수합을 하셔주시고 참 그러니까 불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부분에 EWY의 에너지가 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게 이제 $1 지금 동향이거든요. 네. 그래프상으로는 이거 딱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래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불안불안하고. 예, 불안불안하죠. 네, 네. 요게 지금 8만 전자하면서 이게 1170원을 깰 거라면 이게 에너지가 좀 달리 보일 거라고요. 사람들 심리가. 그런데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합니까? 몰라요.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더 불안한 환율 변동성이 채권이나 다른 데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등등등등의 네. 통화 수합이나 이런 거에서는 뭔가 이 $1 에너지 시장에서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83,000 치고 나가면서 얘가 역V자로 꺾어 내려와야 돼요. 지금 1190원 선에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10원만이라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한 80원 선. 네, 80원 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EWI의 21%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꽂히는 순간에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5%. 그럼 이것만 관리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갇혀 있다고 그럴까요, 시장이? 그래서 3050과 2950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장. 네.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뭐라 그럴까? 가는 것 같은데 답답한. 뭔가 네. 위는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 SNS 텍이나 칩셋 미디어나 DBI 텍 같은 걸 딱 보시면 삼성전자를 잘 버티는데 네. 그런 부품단이 가져야 될 에너지들이 오히려 윗골이 달리고 흔들어 버려요. 그렇죠. 요런 현상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치고 나가려면 환율 안정돼야지. 그리고 그나마 오늘 좀 기댈 만한 게 자동차가 같이 올라와 줬어요. 자동차도 오늘 짚어봐야 돼요, 진짜. 자동차가 사실 반도체 최근에 움직인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순환이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이게 상장 이슈도 우리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현대 엔지니어링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짚어주실까요? 네.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현대건설이 빠지고 네. 나는 이 기업 IPO 공모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처음 봐요. 근데 현대 엔지니어 짚어주시고 대표님, 현대 건설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같이 많은 분들 지금 네.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왜냐면 불안해하시고. 네. 이게 구주 매출 IPO예요. 그러니까 이게 IPO 하면 돈이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신주를 발행해갖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정의선 회장님 주머니 돈으로 4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뭐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시각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구조가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그러면은 왜 이런 구주 매출식 IPO를 하지?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왜 안 들어가지? 그러면 현대건설 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38% 갖고 있는 현대건설 너는 뭐니? 그리고 여기에 롱숏이 나오니까 여기서 노이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빙의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정의선 회장님. 그냥 간단해요. 정의선 회장님 탐욕 보는 게 나아요. 정의선 회장님 부회장에서 회장 됐을 때 빅베스 해갖고 싸게 만든 다음에 탁 그 거버넌스로 그때 엄청난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웨버 더블, 현대글로비스 더블 아주 순식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요걸 그렇게 먹으면서 왜 저 방식으로 저 분명히 아이디어를 주는 싱크탱크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걔네들 생각은 뭐지? 네. 지금 당장은 현대건설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당장은이라고 하면은 향후는 좀 아니까 한 상장되기 전까지요. 전까지. 예. 그러면
어떤 논리를 들여다보면 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음. 이게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 SDS 아.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지분 거버넌스 할 때 60억 갖고 시작해서 조를 만드는 그렇죠. 그 마법의 이학수 이 팀들이 있었고 그분들도 딱 해서 조단이 딱 챙겨갖고 빠이빠이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뭐가 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4천억 갖고 뭐 하실까? 일단 구주 매출로 산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서 딱 하나 M&A. 네. 아. 분명히 뭘 M&A 할까? 그러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를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그 에너지로 지금 막 움직이는 거 하나 있고. 부품 쪽이 더. 부품과 네. 연결되고 네.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버넌스하고도. 거버넌스 같이 네. 겹쳐서 아. 모비스나 현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움직이는 게 그런 흐름에 요거 다음이고 이거 먼저부터 하는 거 아니야? 이 논리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저는 KG ETS 보겠어요. KG ETS. 예.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음 구도에서 뭔가 비즈니스 툴을 만들면서 할 때 M&A로 환경 재생 해갖고 KG ETS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 자금 일부를 빼는가? 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겠어요. 그 언급 오랜만에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투자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대 롯데미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해서 내년도면 이제 진짜 한 3월 되면 삽할 겁니다. 예, 내년도도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소경제하고 1% 만났는데 이번에 오늘 또 이런 신문 뉴스 보지 않았어요? 국회 법 좀 빨리 저 그린 수소만 주장하지 말고 부생 수소도 허락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해 놓고 정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네. 수소 연맹 수소 경제 만들어 놓고 왜 법은 안 하냐. 지금 청원까지 내면서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착착착 풀려 나갈 때 그때 거기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따다닥 그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건설을 약간 이게 지금 순서를 방치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방치 스타일 같아요. 그러게.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네. 갖다 해서 근데 공시 내용 보면 수주는 계속 해와요. 현대건설은 주가는 관리나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여기가 되려고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수소 관련된 ETF가 되든지 아니면 SOC 관련된 에너지에서 이제 뭔가 나오든지 이게 이제 거래량이 8조, 10조가 아니라 15조 되는 세상이 또 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시차가 1, 4분기 같아요. 근데 건설 쪽이 좀 재밌는 게 현대건설이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들어와요. 아니, 그거는 네. 그러니까 기관은 팔고. 우리 일반 투자자로 1개월, 3개월 보시는 분은 답답해서 죽겠지만 3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건 10만 원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거버넌스를 갖고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 아직까지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그 순서 다음을 해도 충분해. 그리고 수주의 실적들은 계속 줄 테니까. 네. 그래서 요새 현대건설만 보지 말고 GS건설이 다른 거 보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는 게 끌어올리면서 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떨어지는 대로 차곡차곡 사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고 오히려 적극적 에너지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로 가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방식과 그 주머니 돈 4천억 이거를 풀어서 M&A 요게 딱 내년 2월까지니까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네. 이 흐름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이제 그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 또 한중 지수 펀드가 생기는 저는 한중 지수 펀드가 실제 상장시켜서 자금 모집을 언제부터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중 반도체 지수, 한중 이때 그때 이제 대부분 보시면 다 거기에 현대차 관련된 또 현대건설, 롯템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시차를 두면서 움직이니까 12월, 1월은 아닌 것 같아요. 12월, 1월은 그 이후.
그 이후 그러니까 배당락되고 내년 1월에서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고기 전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짜봅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방식 이 방식이 꼭 이재용 부회장이 그 부사장 처음 삼성 SDS를 할 때 주변을 못 갖게 하고 본인이 다 받고 해서 이게 법률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 후유증을 남겼듯이 네. 이 구주 매출 방식을 선택한 것도 반드시 나중에 이건 부인하거든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합병. 네. 이건 아직은 부인을 해요. 저는 최종 카드가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자라는 네. 거예요. 꼭 SK 논리예요. SK가 SK하고 SKCNC 합병 안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서 한참 지내 그렇죠. 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념도 같이 보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은 최대 주주가 현대건설이고 네. 정의선 회장님은 먼저 돈을 구주 매출 팔아갖고 네.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순서에 따라 오히려 현대 모비스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요거는 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거버넌스의 고리들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짚어주신 거고 이제 뉴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좀 대폭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목표랑 네. 실제 시장 현장에서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정치 권력 간의 관계, 정치의 속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순서의 오차들이 막 생기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요번에 11월 말과 12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수소 ETF도 메타버스가 확 붙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부터 쫙 가버리면서 이쪽은 또 순서에 밀려버리고 이게 펀드 매니저들의 권력의 다툼의 순서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 거래 대금이 15조 있으면 문제 안 돼요. 지금 8조 8조가 되니까 네.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눈에 확 띄는 그렇죠. 그런 꼴이 나오는 거고 오죽도 거래 대금이 적으니까 주변도 못 끌고 가요. 네. 주변도. 제가 그 기획재정부 가면 네. 요번에 2022년도에 예산안 집행하고 정책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발표 그 리포트가 한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으셔갖고 한번 어떤 정책의 흐름이 나오나를 보시는 게 좋은데 빅3하고 DNA 단어가 나옵니다. 빅3, 빅3. DNA.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단의 주도주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아, 빅3. 네. DNA. DNA는 간단하게 D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새 이제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그렇죠. 그런 법도 네네, 있고. 시행이 그다음 됐죠. N은 5G 네트워크. 아하. 스마트 자율자동차,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네네. 결제가 다 여기. 아, 요새 그래서 뭐 세종메트가 순식간에 더블 가버리고 그렇죠. KG 모빌리안스 요새 한국전자 인증 여기서 막 돌리는 에너지들이 여기 나오면 그 다음 타자가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뭐가 있을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트램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미리 생각하는 훈련들. 스마트 헬스케어 미리 좀 예, 몇 주 예. 전부터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네. A는 인공지능 AI 로봇. 벌써 로봇 난리치고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벌써 중소형 이런 거는 중소형 단에 많아요. DNA는. 그리고 빅3는 이게 이제 시가 상위 종목들. 네. 그래서 빅3가 하나가 K-팹리스가 이게 시스템 반도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뭐 칩셋 미디어 네. 이런 쪽인데 여기도 순서가 거래대금이 작으니까 네. 순서에 연결고리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미래차 여러 그렇죠. 가지 전기, 연결고리 수소. 이게 이제 이게 차량용 반도체도 끌고 가고 보면서 여러 가지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신형 SO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만드는 구축을 네.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이게 이제 요새 바이오 구제약주들 중에 움직이는 게 면역, 항암, 디지털 치료, 스마트 헬스 여기가 또 하나의 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DNA에 있는 것하고 DNA와도 겹치는군요. 겹치는데 네. 여기는 좀 그러니까 가까이서 요새 삼바가 움직였던 에너지라든지 대규모 뭐라 그럴까요? 면역, 항암, 그 다음에 백신의 세상 위드 코로나로 가려다 다시 후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또 우리가 빨리 문제점을 이렇게 DNA 관련돼서 뭔가 면역과 재생과 재생의학이라고 단어를 표현하겠는데 네. 이쪽에서 찾아내려는 게 또 젊음에 하나의 대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를 하는 단어들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반기를 주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연결이 확실히 됩니다. 지금 뭐 친환경 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헬스케어 쪽도 스마트하고 연결해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로봇하고 연결이 되면 로봇 쪽에 또 헬스케어 로봇 헤드, 그렇죠. 수술용 로봇, 그렇죠. 뭐 수술용 이런 로봇 거. 예. 이런 쪽에 요즘 또 관심이 매기가 쏠리는 그리고 부분도 가장 있고. 중요한 네. 게 예산이 꽂혀갖고 여기는 10조, 여기는 20조. 그래서 총 66조가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업황으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디지털 쪽에 9조, 그린 쪽에 2조, 휴먼 쪽에 11조. 여기에서 이제 다 그냥 신형 SOC,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AI, 로봇, 탄소, 신재생 뭐 여러 가지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의 에너지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벌써 이런 뿌려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 중소형주들이 먼저 가는 것들 네. 급등하고 치고 밑에 단에 올라오고 막 이런 에너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 샘플링을 해보면. 종목들이 지금 그럼 저 중에서는 사실 좀 못 간 종목들의 그러니까 플랜 지금은 B 전략 몇 주 전에 플랜 말씀해 B에서 주셨던 찾으시든지요. 네. 많이 떨어진 것들에서 네. 돌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수소, 건설, 네. 오히려 위드 코로나, 위드가 언제는 또 다시 위드 코로나 갈 거 아니에요? 요새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여기 바닥거리에서 살짝씩 움직이는 그렇죠. 게 네.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플랫폼 쪽에서 너무 많이 급등한 것 중에서 아직 못 간 것들 요새 비트컴퓨터라든지 한국전자 인증 다날 쉴 때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약간 또 여기에 자율자동차나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네. 9% 10% 단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이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이 20, 30%밖에 안 나와요. 개별 세력 같이 뭐 50% 더블 게임은 네. 안 나오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대표님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IPO 대규모 IPO 얘기를 문을 열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새해를 앞두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부분이 사실 요 부분만도 물론 얘기할 게 많겠지만 LG 화학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네. 제가 LG화학도 여러분들한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까지 네. 일부러 숏이 나올 거다라고까지 경고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오늘 62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제가 이 LG화학을 네. 이렇게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정확하게 날짜도 나왔어요. 그렇죠. 1월 여기 보시면 이제 말이죠. 네, 27일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1월 27일 날 여기 상장되는 시점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네. 제가 어떤 로직을 체크하냐면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이 21에서 38% 그러니까 평균 30% 정도 떨어질 때 A, B, C 저점이 형성되나 그리고 떨어진 지폭을 일로 놓을 때 반을 되돌림 주는지 이 에너지 그리고 다음 파동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파동은 38에서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로직을 LG 화학에다가 접목시켜 보면 최초 100만 원일 때 여러분들 그 떨어지는 가격이 여기 떨어지는 게 최대 여기 21% 빠지는 가격이 82만 원, 38%가 64만 원인데 요때는 75만 원대에서 네, 돌렸어요. 네. 그리고 90만 원까지 갔다가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중간 고점이 86만 원이거든요. 음. 여기를 똑같이 21%, 38% 빼봤어요. 21%가 68만 원, 38%가 말하면 끔찍하십니다. 53만 원입니다. 53만 원. 그러면 요 68만 원과 53만 원을 저는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거기서 요것도 산 중심값 딱 61만 원 나오더라고요. 60만 원과 65만 원에서 지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 분명히 요 상장력까지는 LG화학 쇼치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스위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네. LG화학이 바닥 짚고 따라가면서 다시 순환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마디가 되는데 그게 결정이 12월 달은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갖고 계신 물리신 분들은 주무세요. 뭐 여기서 뭘 대응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말씀 참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아니, 지금은 이거를 머리 써갖고 끊어갖고 딴 거 그런 머리보다 아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돼서 이게 3일 가는지 일주일 가는지 보고 네. 거기서 바뀌는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실시되는 시점을 왜냐하면 이게 60만 원을 깨도 저는 네. 75만 원, 80만 원 구경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떨어지는데 1, 2개월, 네. 돌아서는데 1, 2개월이니까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 마치 건설주하고 비슷해요. 네. 얘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62만 원 뭐 이런 때에 이거를 끊어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네. 60만 원 근처거나 60만 원 깨면 네. 오히려 우리가 구만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는 칼날 잡사하고 이거 잡겠습니다. 그래 놓고 LG 에너지 솔루션 올렸다 꺾일 때 깎아 보는 게 똑같아요. 까까오 네. 까까오 게임즈 요거 같은 세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까까오가 15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까까오 게임즈 5만 원짜리 하라고 했죠.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까오 게임즈 더블 만들어 놓고 이 지금 까까오는 얼마입니까? 11만 원이에요. 네. 요것도 분명히 롱숏이 나옵니다. 그 롱숏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오지 그전에는 개인 투자자들 아주 치 떨리게 털리게끔 만들 거예요. 일단 한 달 정도는 그리고 네. 오히려 사고의 전환 60만 원 깨면 이건 사자. 마치 SK하이닉스 9만 전자 보는 거고 삼성전자 6만 전자 보는 거와 똑같은 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 60만 원 근처나 깨면 네. 사자 쪽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제가 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나오시는 말씀에 따라서 생각이 나면 또 여쭤보고 이런 흐름을 좀 취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하셨으니까 게임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10월부터 달렸습니다. 11월 정도 뭐 중순 말 가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게 이대로 좀 조정이 길어지나 하던 게임주가 어제부터 다시 좀 가거든요. 요거를 추세적인 상황으로 봐도 좋을지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으실 거고. 저는 추세적인 상황보다는 네. 거기에 대장은 위메이드거든요. 그렇죠. 위메이드가 네. 강합니다. 근데 위메이드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것저것 포식자 역할을 해요. 음흠. 자꾸 M&A를 합니다. 네. 이거는 시젠이 돈 많이 벌었다 건물 사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포식자 역할을 할까라는 거를 그 팔로우 더 맨, 그러니까 이 게임 세상도 보시면 비트코인의 비썸 우리가 그때 그 팔로우 더 맨 지배 구조의 그 4인 체제 이렇게 딱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얘하고 얘하고는 적이고 얘는 여기서 친해. 이 형님 해서 살려주세요 해갖고 살려준 데가 또 있고 저는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이번 상황에서 갖다 얘기해서 담보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커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인맥을 동원해서 갖다 얘기해서 지분과 담보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대주주들은 담보 가치 높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여기저기서 꼬임이 나옵니다. 예? 뭐 좋은 물건 있으니까 사준지 형님 나 좀 풀어줘라든지 등등등등 해갖고 뭐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예. 네. 그러면 또 듭니다. 사람이 그걸 네. 끊어야 되거든요. 네, 네. 철저하게. 근데 사람이 호인이면 이게 갖다 얘기해서 영토 확장을 자꾸 해줍니다. 네. 그래갖고 그 순간에는
본인이 일단 또 최상위의 또 포식자 역할을 네.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이런 포식자의 가장 큰 적은 또 다른 포식자입니다. 이 게임의 포식자는 저는 늘공들의 정치 세계의 포식자들한테 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8천, 7천에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때려라, NFT도 때려라 한 게 네. 정치 포식자들에서 규제라든지 법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칼이 들어올 거다.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거 못 견딘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칼날이 다 지나가거나 우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 네. 기다려봐라. 요거를 추세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좀 따라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기 뭐야 어널시적 파트에서는 네. 이제 그걸 확장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시각도 한번 포함해서 저는 이 그러니까 권력 매트릭스, 네. 정치 제도의 매트릭스. 네. 우리가 주식 시장을 그냥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한 측면이나 이거 갖고 보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38년 또 여기 싸워보면서 네. 정석이 통하는 게 30%더라고. 그게 30%예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높지 예, 않아요. 높지 않아요.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게 또 30%예요. 네. 나머지는 그때그때에 따른 다른 변수, 글로벌 변수나 이런 거. 그러니까 깜깜이라고요. 깜깜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폭되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정권 창출을 어떻게 난 요번 대통령 선거만큼 예측이 안 되는 선거도 없어요. 대충 이 정도 되면 판이 읽어졌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들 많아요. 요번에 네. 3% 5% 차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적다는 얘기는 극적 반전 카드도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막상 오면 뭐 이제는 자기가 합병하거나 뭐 해서 또 어디다 실어주거나 뭐 난리를 칠 거라고 봐요. 또 숨겨놓던 카드가 갑자기 또 등장하거나 이걸 예측 불가능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대선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꼭 무슨 느낌이 되냐면 네. 내년 3월 되면 네. 상장 폐지 기업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 종목들의 징후 찾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징후가 이상한 것들은 피하자. 그리고 오를 때 팔고 현금 만들어 놓자. 지금은 오히려 싸한데 수급 나빠서 아주 그냥 바닥을 이기는 게 아주 널렸다. 네. 오히려 IT 중에서 이건 IT는 전 1년이나 2년 주도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10만 원 넘고 뭔가 이 큰 에너지는 이미 발동을 걸었어요. 네. 거기에서 못 간 거 찾아서 트레이딩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 같이 전략의 우선순위를 비율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 법률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사람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또 가장 큰 걱정이 정부의 색깔이 바뀌어갖고 국민연금 수장이 바뀌어갖고 야 이거 포트 지워버려. 우리 또 펀드 맡아갖고 내가 다른 펀드를 맺혔어요. 그러면 제가 나하고 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논리 없어요. 내가 딱 펀드의 권력을 잡았어요. 배기 싫은 저 펀드 포트 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권력 잡았는데. 그래놓고 포장을 해요. 인간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어떤 논리나 이유를 뭐 여러 네. 가지 그거는 논리를 만들 뿐이에요. 그렇지 만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놓고 그 권력 잡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음지에 있던 나의 새끼들 이제 내가 권력 잡았다 해갖고 다시 확 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메타버스 ETF가 아니라 다른 이름에 받는 펀드가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나 이런 데 쫙.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이 코너를 왜 팔로우 더 맨을 자꾸 넣겠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후진국적 특성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팔로우 더 맨을 해야 돼요. 맨 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생각 거기에 네. 어떤 싱크탱크들이 네. 붙었나. 이거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나 게임 설명하고 연결되듯이
저하고 똑같이 또 건드려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못 가요. 음. 저는 또 중요한 게 요새 중요한 그 이슈들이 톡톡톡톡 나옵니다. SK D&D 이 뉴스 보셨어요? 어떤 이거 뉴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보여주세요. 자료를 워낙 방대하게 항상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찾으시는데 또 고민을 분명히. 해보셔야 네. 돼요. 이런 뉴스가 또 왜 나왔나? 네. 이 뉴스 한번 보시죠. SK 자, 나와라. 나와라. SK 디스커버리, 가 SK D&D. D&D 네. 주식을 전량 매입. 네. 이건 또 뭐니잖아요. 아래 보면 그린 소재, 바이오, 에너지 이런 미래 사업. 네. 이걸 잘 읽으면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뭐 태양광도 하지만 이게 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아, 그런데 이 지분을 딱 보시면 이제 확 오실 겁니다. 이게 이제 라인이 이거 보시는 게 낫겠다. 최창원 부회장 라인이에요. 네. 최태원 회장님 라인이 아니고 이제 그 최종건 회장님의 자제분들의 라인이 이제 SK 디스커버리인데 여기서 이제 SK 가스가 갖고 있는 SK D&D를 판 겁니다. 요거 근데 SK 가스가 팔아서 이걸 SK 디스커버리가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이 구조에서 이제 이 다음 그림을 볼게요. 네. 지금 최태원 회장님하고 최창원 회장님들이 이걸 끊으려고 그럽니다. 구획 정리를 하고 계세요. 네. 작년도에 최태원 회장님이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코너에서 네네. 그 노소영 그 나비 관장님하고 이혼해 갖고 분명히 이 최창원 회장님 이것도 팔로더 최신호 회장님하고는 아니다. 근데 이분하고는 아삼삼이니까 이쪽에다 걸어 갖고 잠깐 파킹 시키고 그때 영화가 부부의 세계가 인기 좋았던 때입니다. 삐우의 세계. 예, 네. 예, 그때 부부의 세계 그 마치 그 최태원 회장님과 끌로이 그 TNC 재단 뭐 이런 것들이 난리쳤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SK텔레콤 분할한다, 쪼갠다, 그 다음에 이제 SK D&D,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이런 게임들이 거의 뭐 더블 이상 갔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기획이 SK 건설입니다. SK 가스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SK 건설이 상장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 SK 건설도 보면 SK 그룹 내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SK 그룹 옛날에 MB 정부 때 그 자원 외교 해갖고 그때 이제 그 시대까지도 돌아다 보시면 앞으로 미래 지도의 그림들이 여기도 수소연맹이에요. 그리고 중동이에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 그러면서 SK건설 중심으로 이제 IPO 여기 현대 엔지니어링 같죠. 그 전에 구획 정리를 최창원 회장님하고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 나온 돈 갖고 네. 지금 아까 뉴스도 보시면 중국의 SK 그 인텔 그거 거의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거예요. 인텔 랜드 쪽에. 예. 네. 그 돈 확보해야지. 미국도 투자해 갖고 또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태원 회장님은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금 필요할 거는 이런 지분 관계에서의 매각을 통하거나 네. 담보 가치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기사 흐름으로는 미래 산업 쪽을 이제 앉는다, 품는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숨어 있는 지배 구조상의 팔로우 더 맨을 좀 해보면 그러면 이런 저는 부분도. SK 가스를 삽니다. SK 가스 사고 SK D&D는 오히려 파는 쪽으로 네. 가고 오히려 최창원 회장님이 뭘 키울까가 여기도 SK 케미칼 키워요. 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것도 이제 팔로우 더 맨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면에서는 확실히 팔로우 더 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뭐 이게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향후 그러냐면 몇 년 뒤라도 네. 법률 문제나 이 싱크탱크들의 그 보고서를 갖다 넣어도 네.
대주주 탐욕이 1등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부터 먼저 해. 그러면 위에서 깔아보면 이것부터 해야죠. 어렵더라도 풀어봐. 이렇게 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SK그룹은 저는 최태원 회장님은 SK 하이닉스 집중, 네. 그리고 수소경제에 집중, 그리고 최창원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이제 SK 가스하고 이제 부생수소까지 이게 지금 그린수소만 허용, 근데 이제 법률이 부생수소까지 네. 허용하면 이게 이제 내년도에 큰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부산, 울산, 포항, 연골고리의 하나의 그 물줄기고 이게 우리나라의 또 성장률하고도 연계돼 있고 이게 넷제로 심지어는 탄소 제로 중국의 여러 가지의 전략하고도 연결돼 있고 네. 그거를 모토로 해서 지금 아시아를 흔들려고 하는 애들이 무슨 이니시티브의 선봉작이 블랙록이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팔로우 더 맨 하다 보면 얘하고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런 집단이 나오는구나. 마치 우리가 비덴트 뒤져보니까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걸 인수해 갔구나. 여기하고는 적이구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 언급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이런 게 좀 유리할 것 같아 하는 거를 당장 내일 매수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의 범위를 넓게 좀 깊게 멀리 보시면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셨다가 향후에 정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것도 그쵸.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가장 듭니다. 중요한 게 그렇죠. 대주주가 야 이거는 지금 내가 나중에 갖고 제가 그래서 삼성물산 건들지 마 현대모비스 건들 이거 나중에 근데 이제 때가 왔네. 그렇죠. 이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때가 예, 왔어라고 또 몇 주 전부터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금년도 1월달 1월달에서 5월달 DL과 DL의 대림사는 분할할 때도 DL로 꼬시는 것 같지만 DL 올려놓고 죽여. 본심은 DL ENC야.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네. 그 회장님이나 네. 그 싱크탱크들의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팔로우 더 맨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보를 뒤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많이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면서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올해가 있은 지 며칠 안 남았고 거래일 자체가 얼마 안 남았고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2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거래일은 어떻게 좀 어떤 자세로 임해 볼까요, 시장에? 그러니까 네. 저는 배당을 노려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배당은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배당부 회복하는 종목이 어느 걸 건가? 해답 좋습니다. IT 쪽입니다. 네. 이거는 벌써 이제 중심이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3050을 돌파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3,000원 중심으로 위에서 3, 40% 올렸다 뺐다면 파생 꼬리 변동성에 우리는 희생당하고 그냥 몇 가지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고 롱숏이 지배하는 장이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장인데 이제 이거를 뚫으려고 하는 원동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상위 종목들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 힘에 사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거래대금도 좀 실리면 그렇죠.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거래대금도 실리고 환율 네. 꺾여 내려와야 되고 네. 중국도 치고 나가야 되고 미국도 박살나면 안 되고 오늘도 보시면 미국이 500포인트 이렇게 올랐는데 결과는 뭐예요? 올려놓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생 꼬리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10% 올라서 이 고점을 치고 나가는데 얘네들은 네. 우리는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치고 나가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남았는데 요거를 눈앞에 딱 두고 또 7만 5천 원, 7만 6천 원 눌렀다가 다시 가면 이게 한 달, 2달 걸려버려요. 왜 그 짓 하는데? 변동성 수익률이 더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아니면 이걸 누를 수 있는 매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변동을 유도하는 그 애들이 이거는 방향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500원 사이에 위클리 옵션이 굉장히 변동이 크기 그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안 먹혀야 돼요. 그래서 선물 방향성이 쫙 나와야 네. 돼요. 10포인트짜리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는 요걸 395입니다, 요게.
395에서 10포인트짜리가 나와야 돼. 그럼 405. 그럼 떨어져도 이게 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배당 부 때 나올지 배당 락 이후에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빅3이나 DNA 관련된 못 올라간 종목의 순환 트레이딩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자 종목에서 길목 지키기와 네. 그러면서 빨리 거래 대금이나 물 들어와라. 물 들어와라. 이게 물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뭐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한번 연상작용으로 진흙바닥에 다 박혀 갖고 뭐 움직이지 못하는데 물이 들어와야 배를 띄어 갖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것도 지금 연상작용이 IT 쪽 그렇게 해서 네. 막 물골로 해서 배만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된 데에서만 움직이니까 이쪽은 더 희생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러한 시장이 빨리 전체 갯벌이 다 물로 차야 됩니다. 진짜 한정된 자금 안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물이 언젠가 들어왔을 때 내가 잘 그 흐름을 타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주말이면 또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1월 시장 얘기도 함께 해보면서 시장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또 해보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